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 이곳저곳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자주 하시죠? 특히 관절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하면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싶어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집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욱신거리기 시작하면 운동해야 하는데 이러다 더 다치는 거 아닐까? 라는 걱정이 앞서죠.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관절에 부담이 갈까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렇게 다시 관절도 더 굳고 몸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건강해지려고 쉬었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고민을 가진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건 무리 없는 운동,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주는 운동입니다. 오늘 소개할 4가지 운동은 바로 그런 조건을 충족합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어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고 오히려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 관절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운동들입니다. 이제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운동해야 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혈액순환, 면역력, 체중 조절, 정신적 안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절 보호. 그러나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잘못된 운동은 되려 통증을 악화시키고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관절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관절염에도 부담 없이 따라 할 수 있는 저충격 운동 4가지를 단계별로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운동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대표적인 저충격 운동으로 물의 부력 덕분에 몸무게 부담이 거의 없어져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물속에서는 몸이 가벼워져서 평소라면 무리가 가는 움직임도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좋은 운동으로 손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팔다리 동작은 무릎, 엉덩이 관절, 허리까지 고루 운동시키면서도 충격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재활치료에서 수중 운동이 가장 먼저 추천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실천할 때는 지역 복지관이나 체육센터의 수중 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이 부담스럽다면 물속에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주의할 점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몸이 놀라지 않도록 물 온도를 확인하고 처음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3번, 20~30분 정도만 해도 근육이 단단해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수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변화는 단순히 관절 건강뿐만 아니라 심폐 기능 향상, 체중 관리, 기분 전환까지 다양합니다. 두 번째는 실내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무릎 관절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운동입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걷기나 등산처럼 반복적인 충격이 있는 운동보다 자전거처럼 반복적인 움직임 속에 충격이 적은 운동이 훨씬 안전합니다. 실내 자전거의 장점은 기상 상태와 관계없이 매일 실내에서 편하게 운동할 수 있고 속도나 강도를 자신에게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안장 높이를 무릎보다 살짝 높게 맞춰 무릎 굽힘을 최소화하고 처음에는 낮은 강도에서 10분 정도만 천천히 페달을 밟아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시간을 늘려 2030분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후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무릎뿐만 아니라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근육까지 고루 자극하며 하체 혈액순환과 균형 감각 향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의 또 다른 장점은 운동하면서 TV나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지루함을 줄이고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만큼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아침에 가볍게 실내 자전거를 타면 하루의 시작이 활기차지고 기분도 훨씬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이 가져다주는 생활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태극권입니다.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구성된 태극권은 관절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균형 감각, 유연성, 근육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무릎, 엉덩이 관절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걷기나 요가보다 태극권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을 갑자기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이어지는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어 근육과 관절의 이완과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태극권을 12주간 꾸준히 실천한 관절염 환자들이 통증과 강직이 줄어들고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태극권은 운동하면서 명상적인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어 마음의 안정에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면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심리적인 힐링 효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유튜브에서 태극권 초보자용 동영상을 따라 해보는 것도 좋고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태극권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동작 하나하나를 익히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붙이고 무릎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 자세만 지켜도 관절에 무리를 줄이고 오히려 근육을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운동은 의자 스트레칭입니다. 운동이라기보단 움직임의 회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어울릴 정도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의자 스트레칭은 앉은 상태에서 하는 스트레칭으로 균형을 잡기 어렵거나 오랜 시간 서 있기 힘든 분들에게 아주 적합합니다. 의자에 앉아 팔과 다리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굳은 관절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자 스트레칭은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되는 운동입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은 후 양팔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호흡을 천천히 하며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다리를 앞으로 쭉 뻗었다가 다시 천천히 접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런 동작만으로도 고관절과 무릎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또한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는 동작, 발끝으로 원을 그리듯 움직이는 발목 돌리기, 손가락을 한 번씩 쥐었다 펴는 동작 등도 모두 좋은 스트레칭입니다. 각각의 동작은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며 하루에 10분만 해도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굳어있던 관절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통증도 완화됩니다. 이러한 의자 스트레칭은 관절염뿐만 아니라 요통, 어깨결림, 혈액순환 장애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처럼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몸을 조금씩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크게 움직여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인 작은 움직임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의자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별 변화가 없는 듯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에 놀라실 겁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4가지 저충격 운동 기억하시죠? 수영, 실내 자전거, 태극권, 그리고 의자 스트레칭. 이 모든 운동은 관절염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잘 맞는 실천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4가지를 다 하겠다고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은 의자 스트레칭만, 내일은 실내 자전거 10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우리 몸은 서서히 익숙해지면서 변화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근육통이 생기거나 익숙하지 않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몸이 변화하는 신호입니다. 무릎 통증이 줄고 허리 부담이 줄어들며 걷는 것이 더 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잠잘 때 통증 때문에 자주 깨던 분들이 운동 후엔 훨씬 편하게 잠들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움직임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고 순환을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충격 운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박인자 씨는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다가 실내 자전거를 꾸준히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5분도 힘들었지만 3개월이 지나자 하루 30분은 거뜬히 탈 수 있게 되었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68세의 김영철 씨는 태극권을 시작하면서 자세가 바르게 잡히고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었다고 전합니다. 이렇듯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시면 분명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매일 조금씩 가볍게 하지만 꾸준히 해보세요. 오늘 소개한 저충격 운동 4가지는 관절염에 부담이 없고 여러분의 일상을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꿔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영입니다. 만약 수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번에 30분씩 천천히 물속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수영을 할 줄 모르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손을 좌우로 흔들거나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도 좋습니다. 물의 저항이 자연스럽게 운동 강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아도 효과적인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운동할 때는 편안한 수영복을 착용하고 미끄럼 방지를 위해 전용 수영 신발을 신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변에 수영 동호회나 시니어 프로그램이 있다면 함께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더 꾸준히 실천할 수 있고 사회적 관계도 좋아져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실내 자전거입니다. 가정용 자전거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나 단독주택 어디서든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운동 시간은 하루 15분에서 시작하여 점차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등을 곧게 펴고 손잡이를 가볍게 잡고 발은 페달 중앙에 올려놓아야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운동 중에는 간단한 음악을 틀어놓거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지루함을 줄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태극권은 유튜브 검색창에 시니어 태극권, 기초 태극권, 따라하기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많은 무료 영상이 나옵니다. 하루 10분씩만 따라해도 전신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생기고 몸의 중심이 안정되어 낙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태극권은 특히 아침이나 저녁에 밖에서 하면 자연의 소리와 함께 정신적으로도 매우 안정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좋습니다. 처음에는 동작이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하면서 동작의 흐름이 몸에 있고 점차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즐거움이 생기게 됩니다. 의자 스트레칭은 하루 23회, 한 번에 10분씩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식사 후나 TV 광고 시간 동안 잠깐씩 실천해도 됩니다. 특히 다리를 번갈아 올리고 내리기, 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들어 올리기, 등을 천천히 뒤로 젖히는 동작 등은 아주 기본이면서도 효과적인 스트레칭입니다. 너무 빨리 많이 하려 하지 마시고 자극은 있지만 아프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천천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하는 것이 습관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운동 전후로 워밍업과 쿨다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운동 전 가벼운 마찰 마사지나 관절 돌리기 같은 준비 운동을 먼저 하시고 운동 후엔 깊은 호흡과 함께 천천히 정리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관절을 보호하고 다음 날의 통증을 줄여줍니다. 무엇보다 운동은 경쟁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빨리 많은 효과를 보려는 욕심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내 몸의 변화에 집중하고 조금씩 좋아지는 감각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입니다. 어떤 날은 몸이 무겁고 어떤 날은 운동하기 싫은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은 운동 대신 스트레칭만 하거나 가벼운 명상으로 대체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제 관절염으로 인해 운동을 주저하셨던 분들도 저충격 운동이라는 선택지를 갖게 되셨습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 그리고 전신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4가지 운동 중 마음에 드는 하나를 정해 그 동작부터 해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꾸준히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자녀도 안심하고 손주들과도 더 자주 웃으며 지낼 수 있습니다. 산책도, 여행도, 친구들과의 소소한 만남도 더 활기차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얻는 것은 단순한 체력이나 관절의 기능 향상이 아니라 삶의 활력 그 자체입니다. 그 활력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실 수 있도록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끊임없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아프고 움츠러들었던 삶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는 것. 그것은 단지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밝아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다시 일상을 즐길 힘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순간, 어제보다 한결 가벼워진 무릎으로 계단을 오를 때 친구들과 산책을 하며 나누는 웃음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저충격 운동은 그런 작은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해 볼까요? 수영은 물의 부력 덕분에 몸의 하중을 줄여주어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 없이 전신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는 하체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하고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이며 실내에서 부담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태극권은 정신적인 안정과 함께 균형 감각과 관절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부드럽고 느린 동작으로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자 스트레칭은 아주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는 운동으로 하루 10분. 투자로 혈액순환과 유연성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운동은 별도의 운동기구나 특별한 장소 없이도 집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체력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운동을 통해 관절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 실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통증도 점차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운동은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통증이 심할 땐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운동 후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붓기, 열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운동을 멈추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개인의 관절 상태를 진단받은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을 추천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4가지 운동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추천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항상 필요합니다. 운동 외에도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습관들을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지 않기, 적절한 체중 유지, 관절 보호를 위한 무릎 보호대나 편안한 신발 착용, 그리고 관절에 좋은 음식 섭취가 그것입니다. 특히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관절염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운동과 식사, 생활 습관이 조화를 이루면 관절 건강은 훨씬 더 빨리 회복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한 저충격 운동 중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하나를 정해 시작해 보세요. 수영장에 가기 어렵다면 의자 스트레칭부터, 무릎이 불편하다면 태극권부터, 실내 자전거가 있다면 가볍게 페달을 밟는 것부터. 시작은 아주 작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 점심 후 2시, 저녁 7시처럼 고정된 시간대에 운동을 하면 뇌가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몸을 움직이도록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매일 같은 음악을 틀거나 같은 옷을 입는 등 운동과 관련된 고정된 루틴을 만들면 훨씬 쉽게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작은 변화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관절염으로 힘들어했던 시간들, 움츠러들었던 마음들, 아픈 무릎을 감싸며 속상해하던 날들. 그 모든 것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줄 수 있는 길이 바로 저충격 운동입니다. 스스로를 위해, 가족을 위해, 더 활기차고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이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건강한 삶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실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도록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이 채널은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주변의 관절 통증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건강하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